네,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과 몰입의 관계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죠.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학생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황농문 선생님은 잠을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졸음이 오면 자라, 그리고 잠을 잘 활용하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잠이 도대체 어떻게 몰입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황농문 선생님은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듭니다. 잠을 잘 때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 잠을 자야 통찰력이 생긴다. 잠을 자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을 앞둔 사람,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잠을 더 자야 한다 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내용 꽤 희망적이죠? 왜 그런지, 잠이 공부와 몰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장기 기억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억의 인출 능력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능력은 곧 그 문제와 관련된 장기 기억의 인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뇌과학에서 수면 상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에 경험한 사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폐기하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 저장을 한다. 이때 뇌는 주어진 정보를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련 정보와 연관시키면서 저장한다. 수면 중에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주어진 정보를 저장하는 순간에 관련 기억들이 모두 검색되어야 한다. 비유하건대 우리 뇌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은 마치 도서관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을 다시 서가에 꽂으려고 할 때는 그 관련 주제가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낮에 얻은 중요한 정보를 다른 관련 정보들과 연관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제자리에 저장하려면 그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수면 상태에서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고 단기 기억이 약화된다는 사실은 뇌과학의 연구를 통해 이미 확립되었다. 장기 기억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억의 인출 능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기 기억이 약화된다는 것은 기억의 저장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면 상태에서는 기억의 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관련 기억이 잘 떠오르지만 저장이 잘 안 되는 탓에 다음날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낮에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우연히 떠오른다라고 생각한다. 잠잘 때 얻어진 아이디어는 평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절대자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잠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이 수면이 우리의 통찰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수면 중에 얻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일화는 너무도 많다. 케쿨레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돌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벤젠의 구조가 육각형의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오토 레비는 꿈에서 실험을 하다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소설가인 루이스 스티븐스는 자신의 꿈에서 영감을 얻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썼다. 이러한 사실들을 배경으로 독일의 과학자들은 수면이 정말 통찰력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네이처지에 발표되었다. 과학자들은 먼저 실험 대상자들에게 통찰력을 테스트할 문제를 어느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이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그룹은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뒤, 두 번째 그룹은 밤에 8시간 동안 깨어있도록 한 뒤, 세 번째 그룹은 낮에 8시간 동안 깨어있도록 한 뒤에 이 문제를 풀게 했다. 재미있는 것은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뒤에 문제를 풀었던 그룹이 다른 모든 그룹들보다 통찰력이 3배 가까이 컸다는 점이다.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 통찰력이 올라간다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것이다. 다만 잠을 잔 후라도 잠자기 전에 문제에 대한 훈련을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통찰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없었다. 즉, 사전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잠을 자더라도 통찰력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잠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효과를 보자. 잠자는 동안에 창의력이 발휘된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타임스 온라인판 2008년 11월 20일자 기사에는 잠자는 동안 뇌가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낮에 활동할 때와 밤에 잠을 잘 때 뇌를 스캔해서 비교해보자. 낮에는 뇌의 논리적인 회로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밤에는 이 회로가 작동을 멈추고 감정의 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한다. 감정의 회로가 활발하다는 것은 장기 기억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낮에 생각할 때보다 밤에 잠을 잘 때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포스터 교수는 잠이 부족하면 창의성이 말살된다라고까지 했다. 그는 낮에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있으면 잠들기 전에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뇌는 깨어있을 때 오히려 깊은 생각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정보가 쉴 새 없이 들어와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뇌가 쉬면서 하루 동안 무수히 경험한 것들에 대해 숙고하는 유일한 시간은 수면을 취할 때뿐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 방법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뇌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서로서로 연결한다. 즉, 정보의 위치를 바꾸고 새로운 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활동이 창의성을 낳는다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튜 워커 박사는 주장한다. 일반적으로는 서로 들어맞지 않는 아이디어와 사건과 기억들을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기본이라는 거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전반부 수면, 즉 일찍 잠자는 수면에서 더 발휘되므로 만약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일찍 자라고 권한다. 이것은 실제로 나의 몰입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나는 한동안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테니스를 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밤 9시 전에 잠을 잤다. 그리고 밤 12시와 1시 사이에 깨어나서 아이디어가 대단히 높은 빈도로 떠오르는 것을 7년 동안 한결같이 경험했다. 그런데 새벽 2시나 3시에 다시 잠이 들고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면 그처럼 높은 빈도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분명 전반부 수명이 창의성에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잠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자. 공부를 많이 한 뒤에 잠깐 자야 시험을 잘 본다는 이야기다. 독일 루크 대학의
수잔네 디켈만 박사 연구진은 성인 24명에게 15쌍의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40분 뒤에 이들이 카드 그림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테스트했다.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계속 깨어있게 한 반면에 다른 그룹은 잠깐 낮잠을 자도록 한 뒤에 테스트했다. 테스트 결과 잠깐 눈을 붙인 그룹은 평균 85%의 그림 패턴을 하는 데 비해 줄곧 깨어 있었던 그룹은 평균 60%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디켈만 박사에 의하면 공부할 때 계속 깨어 있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공부한 내용이 뇌 해마에서 신피질로 이동해 오래오래 저장된다고 한다. 뇌에 단기 기억을 잔뜩 저장하기보다는 잠깐씩 선잠을 자면서 이 단기 기억들의 일부를 장기 기억으로 옮겨놔야 뇌의 부담도 적고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거다. 따라서 하루 종일 많은 양을 학습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선잠을 자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며 기억력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꽤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잠을 더 조금 줄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것과 정반대였죠. 오히려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해줘야 된다. 졸리면 엎드려 자야 된다. 그래야 몰입도가 올라간다. 또 잠자는 동안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통찰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생기는 그런 이점도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잠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활용하는 방법, 의식적으로 잠을 활용하는 방법을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하루 종일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잠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잠깐 엎드려서 자되 20분을 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상태에서 깨면은 다시 바로 집중해서 책에 눈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몰입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스스로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늦게 잠자는 것보다 일찍 잠자는 것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잠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 낭비,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 줄이고 없애야 하는 무한한 압박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부를 돕고 우리의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잠과 공부, 잠과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허생의 즐거운 편지, 혹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공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